이제 그러면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여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라는 걸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략적으로 한다는 뜻인데요. 전략은 군사용어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숏컷, 첩경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러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한 게 그 결과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략이라는 이런 세미나들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전략만 알면 선교는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전략이라는 것의 근본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에드폰테스, 기초로 돌아가는 것. 어떤 요령을 배우는 게 전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한 번만 건드려주세요. 그래서 무전략 선교, 한국 선교의 무전략 선교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무전략 선교의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 말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8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국 선교에 전략이 없다라는 말, 저 스트래티지와 택틱스, 전략과 전술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로부터 나옵니다. 정보와 첩보 없이 전략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 전략과 첩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리서치와 스터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선교가 전략이 부재한다라는 말은 선교 현장과 선교 종족에 대한, 선교 대상 종족에 대한 리서치와 스터디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무전략 선교인 이유는 우리가 리서치하지 않았다, 연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거죠. 선교가 영적인 다스림이라고 우리가 정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설명하는 두 개의 형용어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죠. 가장 전지성과 전능성. 근데 전지라는 말이면 all knowing. 하나님이 우리의 왜 왕이시냐면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머리카락의 숫자와 그리고 골방에서의 신음소리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안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올마이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이죠.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왕이라는 말은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능력과 누구보다도 강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올마이티, 상대적으로 올마이티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가 만약에 저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알고, 또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전략,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러면은 리서치를 하는, 현장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 거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간단히 보면 이거는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12명의 사령관, 지파의 족장들을 보내라. 정탐하라.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이 정탐 가운데 그리고 그 땅의 어떠함을 회보하라. 중요한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회보하라. 아론과 회중에게 회보하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함, 성읍인지 산성인지 거민의 다소와 땅의 후박과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를 가져오라 하시죠. 이런 겁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악평한 2사람, 10사람, 네피림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장수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한 이 10명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안악자손과 네피림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10명의 보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가나안 땅을 악평한 너희들, 그래서 연병 걸려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선교사들의 보고는 팩트만 근거하면 그건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것처럼 그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보고는 어려운 보고로 갈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취하러 올라가자, 쉬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모든 보고서의 끝명이는 취하러 올라가자. 동원입니다. 동원과 연결되지 않는 보고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민수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느 부분에 약하냐면 2명이 제대로 한 저 정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 10명의 잘못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럼 저 2사람처럼 현장 선교를 저렇게 리서치하면서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 2장에서 나오는, 그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저 싸움에서 하나님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리서치는요 순종이에요. 쉬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뭔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려운 데도 나가는 것이고, 나갔을 때 거기에 평안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리서치들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지나가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저는 36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한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기 선교팀을, 수없이 많은 단기팀, 한 50팀 이상의 단기팀을 만났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단기팀이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중국의 지읒자도 모르고 니하오 중국어 한마디를 못하면서 중국에 단기 선교 들어오더라고요. 와서 지들끼리 막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막 그거 뜯어말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중국을 모르면서 어떻게 중국 선교를 한다고 오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에게 맡기지만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사에게 맡깁니다. 제가 불리신 저 한동대학교 천군사관학교 학생들은 단기 선교 나갈 때 저희들의 아이덴티티는 단기 선교사입니다. 비전 트리퍼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팀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청년이 아니라 너희는 단기 선교사다. 장기 선교사님들이 위험해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단기 선교사입니다. 일주일을 가도 그는 단기 선교사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준비되고 현장을 알고 있는 단기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단기팀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동대학교에 와서 천군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옷 입고 다니는 육사해사공사가 있잖아요. 한동대학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말이라고요? 천군사관학교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데 장교들을 만들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독대학교의 대학에서의 선교와 그다음에 교회의 선교사와 선교와 그다음에 선교단체의 선교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대학은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공성이라는 걸 가지고 Area Studies, 다양한 전공 영역을 가지고 선교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기 어려운, 선교단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저 필드 리서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필드 리서치 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저희 한 10개 정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한 200여 종족을 리서치하고 거기에서 한 2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나와서 지금도 한 70명 정도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네요. 다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00명 정도의 선교사, 그리고 7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리서치를 갔다 오고 나면,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가기 전에 한 학기 내내, 만약에 12월 달에 리서치를 나가는 팀은 9월 달에 뽑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녀와서 제 왼쪽에 있는 게 지역연구 보고서 책자입니다. 한 종족당 A4지 80페이지. 지금 나오는 것들은 A5지로다가 한 100여 페이지 정도, 길은 건 한 20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가 나오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열방의 목전에서 그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책자입니다. 요 세 번째는 그 종족에 접근하는 여행정보 책자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종족에 대한 뭐냐면 그 DVD, 그대로 얼굴을 직접 보고 나가게 하는 거죠. 저 4개가 하나의 세트인데요. 저걸 한 15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저는 다 망했는지 알았는데 손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오시고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다녀와서 만드는 책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마다가스카르 책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제 선교사 리서치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3박 4일 정도의 리서치 세미나를 통해서 리서치 전문가로 만들어내고요. 이쪽에 보시면 램이라는 말이 있죠. 램. 리서치 as 미션. 여러분 말이죠. 비즈니스 as 미션이라는 말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리서치 as 미션. 리서치가 선교라는 거예요, 사실. 리서치가 선교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R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리서치 미셔너리 이런 개념을 쓰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연구 없이 전략 없고 전략 없이 승리 없다. 선교가 영적인 전쟁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이에요. 크리스토 라이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교적 활동은 그 특정한 선교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과 계획 그리고 활동의 맥락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교회의 선교적 활동은 특정 지역 또는 선교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리서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 최근에 할 커니햄이라고 IMB 남침내 교단의 그 부총재를 했던 할 커니햄이 현장에 있는 지역 교회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외로다가 선교할 건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 책을 만들었는데 A-스텝스입니다. A-스텝스. 8개의 스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지역 리서치예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막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같은 비전을 가진 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8번째가 지역 연구지만 저것은 첫 번째다. 먼저 현장과 현지로부터 배워야 그 다음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지역에 대한 리서치와 연구를 하는 것이 선교의 기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선교는 이 부분에서 옛날에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AAP 운동, 그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이런 것들에서 이런 리서치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전반적으로 퍼지지 못한 우리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역 연구로 학문적인 지역 연구 에어리어 스타디스라는 것은 다름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타자에 대한 실체성과 종합성을 알려고 하는 게 리서치입니다. 저 에어리어 스타디스입니다. 에어리어 스타디스는 저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 왕의 학문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리서치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누구죠? 전 세계에서 슈퍼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지역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입니다. G1이니까. 그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지역 연구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강대국으로 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세상적인 정보들을 많이 모으고 있지만 선교가 한국 선교가 세계의 두 번째, 지금 브라질 때문에 세 번째라고 말합니다만은 두 번째, 세 번째 강대국이 되려면 숫자만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뭐도 많이 돼야 된다고요? 저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된다. 원래 슈퍼파워가 되려면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옛날에는 강대국이 누가 강대국이 된 거냐면요. 땅이 멀고 인구가 많고 군대가 많고 무기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소프트 파워는 지식과 정보와 기술입니다. 아무리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분명히 벙커버스터 그 밑에 어디에 사령부가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가 없다면 그건 다른 데 아무리 두드려 봐야 어떻게 되는 거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인 미국이 세계의 슈퍼파워가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된 학문이 뭐냐면 에어리어 스타디스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선교에 있어서도 선교의 강대국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 대한 선교 대상 지역에 대한 리서치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없이 전략 없고 전략 없이 승리 없다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요. 남침내 교단 IMB에 가보면요. 리치몬드에 있는 IMB에 가보면 요 개념도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면 필드예요. 필드에 선교사님들이 피플 그룹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리저널 오피스, 리저널 디렉터가 있는데요. 이 필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프라이머리 리서치.
5,500명의 IMB의 선교사들은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프라이머리 리서치. 이게 선진 선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처럼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저널 오피스에 있는 그런 선배, 시니어 선교사는 뭐 하냐면 거기에 그 공식 명칭이 RRC입니다. 리저널 리서치 코디네이터. 한국의 지역장 선교사들의 IMB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라고요? 리저널 리서치 코디네이터.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불러온 정보가 쓸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예요. 거기서 괜찮은 것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리치몬드에 있는 GRD, 글로벌 리서치 디파트먼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스트래티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스트래티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기에서 정보들을 수집해서 본부로 보내줘야만 저 스트래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CPM 운동, 그 다음에 카이로스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고 A-스텝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정보에 의하여 GRD에서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어디로 보내느냐면 오버세이 리더십 팀 OLT로 보내면 여기 리더들입니다. 그분들이 저 미셔너리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전략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내서 퍼블리시하고 여기서 중보기도하고 여기서 그죠? 교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PM 운동들이 저쪽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리치몬드는 세컨더리 리서치. 저는 제가 2010년도에 리치몬드에 가서 저 전략을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었구나. 저는 그 전까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선교 현장과 그 다음에 교회와 선교단체. 그러면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선교사님들이 글 써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가 해야 되냐면 연구기관인 저희 한동대와 같은 이런 데들이 저런 걸 갖고 고급의 정보로 가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CTS나 CGN TV나 같은 언론, 국민일보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급해야 합니다. 만들어놨다고 그들이 일반인들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을 해줘야 돼요. 보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 교회와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중보기도 팀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오는 바른 정보들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리서치를 하라고 얘기하면 자꾸 그거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큰 오해예요. 선교사님들의 리서치는 분명히 여기 현장에 있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급 정도에서 필요한 현장의 정보, 1차 자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교수들은요, 자기네들이 1차 자료를 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선교 대학원의 교수들이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보는 거는 1차 자료가 아닙니다. 남이 써놓은 거 들은 얘기들을 갖고 하는 거지만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1차 자료. 남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현장에 있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1차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야 바른 정말 정보들이 전략들이 아닌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B에서 이야기한 IMB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Reporting for Accountability and Strategy. 이거는요, 자기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개인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은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accountability, 책임이라는 거예요.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원하는 교회들은요, 선교사들로 하여금 현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책임을 줘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accountability. 이런 거죠.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한국 선교는 왜 지역 연구가 부족한가? 급해서 그래요, 사실은요. 빨리 성장했고,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에 거칠 마지막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서치 같은 거에는 아까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과 여기에 이거를 운영하는 분들이 함께 네트워크돼 있지 않으면요, 사실은 저런 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또 그다음에 언론기관이 연합하지 않으면 저 리서치를 만들어 놨을지라도 사실은 보급되지 않고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합의 이러한 부재가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램과 RM이라는 개념조차 우리가 부재한 것이죠. 리서치 as mission, 리서치 미셔너리. 한국 선교 2만 명 가운데 최소한 20의 1조, 그죠? 만약에 1,000명 정도라도 각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리서치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국 선교는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엄청나게 어떻게 될까요? 선진화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차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오해. 선교사님들한테 고급의 무슨 논문을 써내라는 게 아니라 현장이 어떻게 지금 네팔에 대하여 지금 네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갖고 보고 있습니까? 그냥 뉴스를 갖고 보고 있는데 저 뉴스들은 통제된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저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만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한국 교회에 더 생생하고 더 분명한 정보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놓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에 대하여 시진핑이가 금방 실각하느니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9월 3일 전승절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피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교사 정보 수집 이 정도만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가공, 정보 보급, 정보 활용 이 네 가지 단계가 정보의 플로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이제 개념으로다가 저는 28년 동안 뭐라 했느냐면 필드 리서치라는 게 중요하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리서처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동원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하게 보고를 하고 동원을 하고 그래야 그 선교 자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우리 학생들 6명을 그 아리보로 보내서 2주 이상 리서치를 한번 진행했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2주 동안 여기 갔다 와서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나가기 전에 준비 단계 사전 리서치를 한 학기 동안 하는 겁니다. 안타나 나리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한국어, 영어로 다 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 학생들은 다 읽고 나가기 전에 예비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다, 리서치한다라는 말은 가서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들 가운데에 틀린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안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오래돼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만 하면 리서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쭉 만들어 놓으면 비어있는 거는 채우면 되는 거고요. 틀릴 것 같이 의심스러운 거는 가서 확인하고 교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는 20년 전 정보야. 그러면 업투데이트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사전 조사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명의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 어느 종족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나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들 다니면서 초임 선교사도 훈련할 때 꼭 이 훈련을 시킵니다. 뭐냐면 그 종족하고 관련되어 있는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가독성이 있는 영어 관련된 자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가기 전에 다 봐야 됩니다. 그걸 읽지 않고 나갔다고 해도 거의 현장에 가서 우리는 늘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사 방법은 눈으로 보고 문헌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설문 조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 수준이니까 엄청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들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안타나 나리보 지역의 지역 프로파일링입니다. A부터 Z까지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실 때도 학생들이 저 일반 현황부터 시작해서 종교 현황까지 위에 프로파일링 해놓은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전략적인 건 아무리 해도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선교 전략을 도출해 나가고요. 마지막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안타나 나리보 지역 현안과 선교 전략을 한국 교계에 보고하고 동원.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한참 할 때는 학생들의 부모가 있는 교회, 자기 모교회 가갖고 이런 보고 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교회는 그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요, 그죠? 마다가스카르에 기도하셨던 분들이고 관심이 있던 분이고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고하고 동원하는 리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동원하지 않는 리서치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책꽂이에 있는 거예요. 연구한 사람의 개인의 자산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동원이라는 게 한국 선교회가 새로운 선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현장에서 강순진 선교사님 이따 발표하시겠지만 거기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프로파일링, 그래서 저렇게 일반 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교육, 종교 및 기독교까지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화 전략도 나름대로 학생들 수준이지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서 저 6명과 우리 강승관 선교사님이 저기 있네요. 열심히들 하고 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다가스카르 국가 번역 포럼의 중요한 의의는 뭐냐? 리서치의 필수 과정인 보고와 동원 활동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리서치는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무슨 일을 하고 왔다 그냥 그 순서 일정만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어떠함에 대하여 회보하고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원, 보고 동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오늘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의 그 전문가들이 함께 이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원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한국 선교계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 이제 10월 달에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더 많은 교수들과 연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략화하는 것들을 세미나를 할 거고, 내년 후반기 정도에 마다가스카르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 선교의 전문화와 국제화를 통한 선진화에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모범 사례가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선교 선진화의 과제, 선교에서의 현장의 중요성. 이제 뭐 다른 과제들이 많지만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하면, 첫 번째는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의 전략은 연구자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현장에서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 커닝햄의 A 스텝스, 이런 것들이고요. 현장이 스승이다. 요즘도 학생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수가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선교 잘 나갔는데 요즘은 잘 안 나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동원을 하면 그러면 또 나갑니다. 또 한전 갔다 온 선배가 간증을 하면 후배들이 따라가지요. 교수가 보내려고 하면 요즘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선생은 누구다? 교수가 아니다,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한국 선교의 중요한 변화는 이제 계속하여 현장 중심의 선교단체들, 선교사들끼리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후방에서 현장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선교단체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현장의 필요를 후방인 한국에다 얘기하면 그들을 후원하는 이런 형태의 변화들이 얼마나 좋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의 다정체성.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의 멀티 아이덴티티입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일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뼈를 묻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다정체성을 갖습니다. 거기에 20년, 30년 있으면 지역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중국에 5년밖에 안 됐지만은 중국 지역 전문가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30년 된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 지역 전문가라는 아이덴티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메소돌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리서처, 지역 전문가, 지역 사령관. 지역 사령관이면 그 땅을 다스리는 자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원가. 그죠? 와서 자기가 후원을 위하여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선교 보고가 아니라 취하러 올라가자. 함께 우리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선교를 동원하는 동원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의 정보를, 지금은 이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정보들이나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컨텐츠화해서 사실은 보안에 걸리지 않는다면 SNS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건 못 느끼지만 MZ세대들은 저렇게 합니다. 애들이 갔다 오고 나면 저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저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전략적 선교 포실리테이터. 저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RRC, 전략적 선교 코디네이터. 자기 혼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고 나의 조직 안에서만 돕는 게 아니라 조직과 조직 간의 협력을 도와주는 포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진화에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습니다. 이건 뭐 다 우리가 전문화가 필요하고 국제화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뭐 숫자만 늘리는 것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선교가 변곡점을 만든다라는 데서 저는 이게 약화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적인 강화에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선교 인프라를 확보하고 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최근에 선교와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요. 라오스에 있는 오지 마을의 한인 청년 이야기예요. 브이로그를 나오는데 이 친구를 보면요. 믿는 애도 아닌데요. 2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라오스의 한 마을을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돈 1원 한 푼도 안 들고 들어간 친구가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3년 동안 초등학교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 마을은 지금요. 거기에 있는 학교는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고 한국어 교실이 생기고 마을은 완전히 새마을 운동이 됐고 그 다음에 대동 기계에서 경운기 주고 이항기 줘서 최신식의 양어장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비엔티안 대학교 최고의 인류대학의 학사관을 운영하고 27살 아이가 돈 1원 한 푼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만의 MZ만의 방식으로 브이로그를 통하여 돈이 들어오고 그들을 통하여 후원자. 저게 저렇게 뜨게 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동네 애들하고 뭐를 먹었느냐면 라면 먹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한국 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브이로그 보는 아이들이 거기다 라면을 좀 헌물했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삼양라면에서 라면을 정기적으로 수십 바퀴씩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게 뜨기 시작하면서 팔로워가 30만 뷰까지 올라갑니다. 20만 뷰, 30만 뷰까지. 이게 선교예요.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국제개발협력하는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 변혁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회의 선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전략적인 미시오 데이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국가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통섭적인 새로운 방법으로의 그러한 그 선교적인 전환을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끝났네요. 그래서 조금 처음 열면서 너무 길게 한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 흐름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또 저기 할 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